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웃어, 감독님이. 감독님 웃어. 영화처럼 멋진 포즈로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던 말숙 씨. 말숙 씨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자세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훨훨 날려버릴 곳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실까요? 춘천시 송암동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 공공사격장. 규모가 굉장한데요. 와. 오. 환하고 깔끔한 실내 사격 연습장입니다. 영화나 TV 속에서 봤던 총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이 공공사격장이라는 것 어떤 곳인가요? 일단 춘천 공공사격장은 엘리트 전문 선수들이 공기총, 화약총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기총 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내 화약총을 쏠 수 있는 사격장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 있는 선수들이 더 훌륭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결선 사격장. 사격대회가 열릴 화약총 결선 사격장입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멀어요? 여기는 선수 사선부터 타켓까지 거리가 50m 사격장입니다. 아니, 50m가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올림픽 볼 때는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선수하고 타켓만 찍어놓기 때문에 그 거리를 눈으로 가늠할 수는 없죠. 와. TV에서 볼 때와 다르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결선 사격장. 이렇게나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 선수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 분명히 올림픽을 볼 때는 이 50m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멀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달리기 좀 하잖아요. 제가 저기 갖다 찍고 오면 여기 딱 100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 시계도 있네. 제가 한번 달려 갔다 와 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살짝 한 20초 안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야, 이게 뭐라고 신발까지 벗고 준비 운동을 하는 말숙 씨. 엄청난 규모를 몸소 체험하고 오겠다니까 말리지는 않겠는데요. 드디어 출발하는 말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 쏘는 사격장에서 난데없이 100m 달리기라니. 몇 초야? 오! 어느새 돌아온 말숙 씨. 생각보다 빠른데요? 왜 몇 초예요? 빨리 말해줘. 토할 것 같으니까. 22초 정도 나온 거예요. 22초요? 아, 그 2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마이크 차서. 이걸 중량 치면 안 돼. 코치님, 그쵸? 모두 운동할 때 시계도 왜 찾는지 모르겠어. 이거 무게감 때문에 그래. 아, 복장도 오늘 아니고. 아. 사격장에서 달리기 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큰 규모와 최신 시설에서 즐기는 사격. 누구보다 사격 선수들이 가장 좋을 텐데요. 10m 공기총 사격장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집중하는 눈빛 아주 매서운데요. 우리 학교에서 사격 연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공공사격장에 와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좀 크기도 하고 뭔가 새로워요. 좀 더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좋고 이런 데서 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강원 도내 사격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텐데요. 최신식 시설에서 연습하니까 선수들의 실력도 더 좋아지고 점수도 더 잘 나올 것 같죠? 사격을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왔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이 변변한 사격장이 없었어요. 요번에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우리 선수들이. 네. 그래서 와서 훈련해 보니까 기록도 잘 나오고 네. 예, 아주 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그 사격 이 발전이 아주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제2의 진종호를 꿈꾸며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에서 보는 그런 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기 소총, 그다음에 권총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요. 네. 거리별로는 25m, 권총 같은 경우는 25m, 50m가 되어 있고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쏴, 그리고 엎드려 쏴, 그다음에 서서 쏴, 50m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사격은 종류가 다 많기 때문에 네. 엄청 많습니다. 뭐 산탄총도 있고. 총은 항상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4대에서 총구가 표적지 전면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네. 혹여나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총과 해서 전방을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곳이 파지라는 곳인데 이곳을 잡을 때는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이렇게 네, 편안하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4대에 선 말숙 씨. 공기소총 사격을 배워보는데요. 사격의 안전사항부터 총을 잡는 방법까지 배우고 총알 장전까지 완료! 배운 대로 소총을 들어올려 표적을 조준해 보는데요. 군대 프로그램 신나군의 대표 리포터였던 말숙 씨. 과연 사격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에? 도대체 어딜 맞춘 거예요? 아쉽다. 아쉬워요. 사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군대에서 사격을 경험한 남성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여성분들은 사격에 대해서 좀 생소하잖아요. 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맞췄을 때, 관역에 이제 딱 맞았을 때 뭔가 쾌감이 딱 올라와요. 이 맛에 사격하는구나. 뭔가 총 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아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총 쏠 때는 뭔가 그래도 10점에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쾌락도 느껴지고 네네.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도 스포츠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격이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춘천 공공사격장.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면 강습 후 사격의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기록을 높여서 더 좋은 선수로 제2의 진종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색 체험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일반 시민들 무료로 체험을 가능하고요. 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관역에 제대로 맞았을 때 짜릿한 쾌감은 직접 해보신 분들만 알 것 같은데요. 춘천 공공사격장에서 사격의 매력 직접 느껴보세요.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날, 바지런한 사람도 게으르게 만드는 게 겨울이건만 겨울에 추위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벽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칠판에도 잔뜩 쓰여 있는데 수첩에도 가득이다.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이 빼곡한 건 다 뭐래요? 신고자들이
이제 생활관리사님 분들이 이제 저희들 이제 불편사항을 갖다 신고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저희 팀이 가서 이제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그 지금 뭐 어르신 집 주소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금 생활관리사님들이 알려주는 걸 이제 적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수첩이 새카마니 아주 바쁘겠어. 하루에 보통 한 7, 8건 정도 되는데 많을 때는 한 10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울리는 전화. 네, 여보세요. 바쁘다 바빠 이제 겨우 대화 좀 하나 했더니 쉴 틈도 안 주고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 엉덩이 데울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대원들보다 앞서 기다리고 있는 차 한 대. 눈 씻고 봐도 차가 평범하지는 않다. 이건 뭐야, 사다리 차까지? 그 옆을 보니 허리에 차는 건 연장? 공구 차는 겁니다. 이게 뭐에 쓰이나요? 일할 때 이제 편하게 일하라고. 홍길동에게 초능력을 부릴 요술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연장과 사다리 차가 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강릉시내 곳곳을 누비며 누구보다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민원 기동 처리반. 그들의 쉴 틈 없는 하루를 따라가 본다.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강릉시 주문진. 강릉 시내와는 거리가 있어 자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날을 잡아 방문한다고. 혹여나 늦을까 발길을 재촉한다. 계세요. 첫 의뢰는 무엇일까? 고장난 전등쯤이야 눈 감고도 척척. 전구를 분리하고 전선을 자르고 이만하면 뭐든지 고칠 수 있다는 척척 박사도 울고 갈 실력이다. 신고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당연지사. 진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작년에 2월 10일 날 수술을 해서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방에 그렇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밝고 자꾸 어두운데 몇 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 고쳤다고? 순식간이네, 순식간이야. 방이 훤한 게 아주 제대로다. 안에 있는 게 이게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정신호가 더 적게는. 환하게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집 끝내고 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 도착하고 한숨 쉬나 했더니 한숨은 무슨, 반숨 쉴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매일 일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나 몰라.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하시는 거? 힘들죠. 드시는 거 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신 느낌. 오자마자 향하는 곳은 역시나 현장. 맨눈으로 고장난 곳을 빠르게 훑어보며 상황을 살피는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래요? 전기가 지금 바에 실내에서 이렇게 돌려놓은 게 이쪽에 지금 살짝 좀 손상이 돼가지고 좀 물이 새고 있어요. 그쪽으로 물이 새기요. 네,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뭐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수리를 하려고 보니 필요한 부품이 하나 없다. 머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대원 중 하나가 순식간에 눈치채고 밖으로 향한다. 함께 일한 시간이 있다 보니 척하면 척. 뭐 가지러 오신 거예요? 가져다준 부품을 채우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실리콘을 조심조심 색깔까지 맞춰 곱게 짜주고 예뻐지라고 미용까지 신경 써주는 건 서비스.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집니다. 손이 야무진 게 집에서도 잘하겠어. 기분 놔두게 되던데. 밖에서 해서 그런가? 집에서는 그냥 대충 놔두고 완전히 나가야지 바꾸게 되죠.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음료수를 들고 오신 어르신.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레 났잖아요. 여기다가 물 좀 씻으면 안 돼요. 예, 안 적세요. 잊지 않게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전달하고. 잘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찌나 잘 고쳤는지 물 내려가는 게 폭포수네, 폭포수야. 아, 시원해요. 예, 너무 좋아요. 일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곳으로 향한다. 이만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뺨을 10대번도 더 치는 거 아닌가 몰라.
바람처럼 날아 도착한 근처 아파트. 몇 가지 공구만 챙기던 아까와는 다르게 뒷좌석에 가득한 장비를 챙기고 또 챙긴다. 어휴, 이걸 다 어디다 쓴대요? 예, 좀 고칠 것이 많아갖고요. 양손 무겁게 가는 곳은 계세요. 이번에도 문이 열리자마자 할 일부터 찾는다. 어디 가려고요? 밑에 여기 가세요. 아, 밑에? 어떻게 잠깐 봤을 뿐인데 다 알아요? 이만하면 눈에 엑스레이 간 게 틀림없다. 지금 배관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민원 처리반이 해결한 민원은 총 2,589건. 이만하면 강릉에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뭔가요? 일단 이제 물 새는 거고요. 수도꼭지 물 새는 거, 전등 고장 나는 거, 그리고 이제 도로 그런 게 고장 나는 거. 설명을 하거나 말거나 아래쪽에선 수리산매경. 이쯤 되니 궁금해진다. 못하는 게 없는 이들이지만 특별히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아는데 전기 분야만 제가 이제 수도 분야 이제 다 각자가 전체적으로 다 전문 분야로 잘하는데.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수리. 어디 제대로 됐어요? 확인 좀 해봅시다. 불과 어제까지 애를 먹이던 게 거짓말같이 멀끔하다. 아이고 누가 이래 해주겠어요. 이번에 말썽인 건 문. 이건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어르신 혼자 계시니 유독 고칠 게 많다. 좀 많네요. 대원들을 보니 타지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나는가벼.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만 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1년에 한 번 오는 아들보다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오는 대원들이 100배 낫다. 어르신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은 뭐가 망가졌다는 관리사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도구를 갖다가 이제 미리 가지고 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려니 미안해서 고생하는 대원들을 위해 뭐라도 줄 게 없나 고심하던 어르신의 선택. 한 걸음에 달려와 고쳐주는 대원들이 누구보다 고마우신 어르신. 이들 사이 오고 가는 게 커피뿐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어차피 넣는데 이거 드시면 되죠. 아이 참네. 죄송해서 어떡하나. 미안하죠. 아유 수고하시네. 달달한 커피까지 마셨겠다. 힘을 내서 얼른 마무리를 짓는데 이 추운 날씨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하는 법이 없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시민분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없으면 좀 상당히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만 좀 힘도 덜 들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비용처리반 화이팅!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건 그들이 바빠질수록 시민들의 행복이 증가하기 때문인 건 아닐까. 때론 가족처럼 때론 이웃처럼 늘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강릉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그들의 땀을 응원한다. 나는 파스타 말고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일반적으로 중식하면은 이제 배달을 가장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분위기 좋은 공간을 제공해서 손님들이 바로 조리되어 나오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가장 맛있는 짜장면은 누가 뭐래도 나오자마자 먹는 짜장면. 쫄깃한 중화면 먼저 만들어주고 양파를 써시는 걸 보니 이번엔 짜장 소스? 띵동댕! 짜장 소스에도 이곳만의 비법이 있다는데 보기에도 진득하니 정말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파채 짜장이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해물 쟁반 짜장에 이제 파채를 곁들여서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기계로 썰게 되면은 파채가 두께도 두껍고 매운 향도 강하게 나서 저희는 일일이 손으로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찬물에다가 여러 번 헹궈서 이제 그 매운 맛을 좀 빼내고 파채의 향만 남겨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습니다. 파채를 곁들인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이라고 해도 좀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이제 물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끝까지 이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것저것 많은 조합을 해봤는데 파채가 가장 짜장면의 맛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파채 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식 요리하면은 짜장, 짬뽕, 탕수육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탕수육 말고도 더 맛있는 이제 튀김 요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섞어서 드셔도 되고 좀 더 파채의 향과 아삭한 식감을 즐기시려면 짜장면에 파채를 조금씩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수안주구에서 맛있는 중식당 하면은 저희 가게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한결같이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살아오신 지혜와 감동이 담긴 6개의 소중한 이야기. 힘들고 각박했던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오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희망? 더 정겹고 더 좋아요. 예. 세상 밖으로 끌어내온 힘이라고 그럴까? 즐겁고 고맙고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세상을 향한 용기였고 뜨거운 열정이었던 어르신들의 그림책.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세 석 달에 시집을 갔어요. 1년은 못 살고 그 몇 개월 군에를 갔는데
가더니 지금까지 못 와요. 혼자 돼가지고 산이 우리 사촌 언니가 맞다 한 데가 있으니 가라고 그러면서 경기도 여주로 시집을 갔죠. 역사의 아픔 속에 홀로 남겨지고 새 삶을 찾아서 온 곳이 원주였습니다. 왜 미진성이에요? 딸 이름이 미진인가? 쌀미자하고 무슨 진짜라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쌀미라서 미진. 그리고 신랑하고 원주 와서 쌀 장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쌀 장사를 하면서 그때 쌀 파동이 있었어요. 쌀 파동이라는 거는 쌀이 없다 이거지. 다락방에다 감추려고 우리 영감님이 계단에 올라가면서 쌀을 한 갑만씩 지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다 숨겨놓고 단골 손님만 준 거야.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손님만. 그래가지고 쌀 한 대를 팔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한 말도 못 살고 한 대를 사러 오는구나 싶어서. 홍수와 태풍, 흉작이 이어진 당시 주식인 쌀의 소비를 줄이는 절미운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자녀분도 미진상에 하면서 다 키우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공부한 놈은 대학교까지도 가고. 열심히 장사해서 키운 자식들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고 더 배우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나는 이제 이것만 잘 배우면 끝이야. 그러다 보면 죽겠지 뭐. 형 죽을 땐데 옛날 같으면. 배움이라는 말에 늘 가슴이 설렌다는 최고령의 어르신. 그 도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쌀가게 하시면서 또 반찬 가게 하셨죠? 그리고 또 여관 일도 하시고 쇼파도 파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더 배우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번엔 잊을 수 없는 단짝 친구와의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종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최 씨거든요. 선생님들이 최 씨는 빼고 그냥 종순이와 정분이라고 제목을 붙여줘서 이름도 잘 어울리는 두 친구, 종순이와 정분이. 지금 책에 두 명이 있는데 누가 종순이고 누가 정분이에요? 요거 종순이요. 요거 정분이고. 다정한 두 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언제부터 친구신 거예요? 몇 년지기 친구예요? 그러게 거진 80년 됐지요. 눈만 뜨면 서로 불렀으니까 정분아 일어났니? 그러고 이제. 그러면 종순이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돋보기를 써야지. 이것도 안 보여. 아이고. 오늘만큼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청춘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가을밤에 둘이 놀다 헤어질 때면 어김없이 종순이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다 왔어 하고 얼른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 갔던 기억이 난다. 고향집을 드나들며 놀던 동무와의 추억. 해맑던 그 시절에 예쁜 색을 입혔습니다. 어렸을 때 보낸 기억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옛날에 초가집들 아니에요. 그런 걔네 집 가서 이제 막 돌고 막 팡팡 뛰는 거예요. 이제 술래잡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걔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막 인연달아 방구에 묻어니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예. 전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요. 그 시절이. 예. 다들 이렇게 어머님이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못했죠. 그러면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우리 딸이 많이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이게 색칠하는 건 많이 사다 줬어요. 저기 한혜정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덕분이지 이거 제 덕은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이지. 선생님들 덕분이지 진짜. 두 소녀의 소중한 우정.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이 그림책에 간직합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매일 만나 뵙고 또 그때 이야기들도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림책을 그려오신 그런 기억으로 또 남은 그런 삶들을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와 희망을 준 6 이야기. 그 이야기로 소통했던 시간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온 가족이 힘들게 일했던 한 과수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7,000평을 했어요. 7,000평. 어르신 근데 땅이 7,000평이면 땅 부자 아니에요? 엄청 넓잖아요. 남의 땅이라고 도지 얻어가지고.
논이고 뭐이고 하면은 쥔하고 딱 반씩 넣어놨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맨날 빚만 졌어. 빚이 태산같이 졌어. 내가 그걸 다 갚았어요. 내 땅 같으면 무슨 걱정일까? 쉬지 않고 일만 하며 태산 같았던 빚도 다 갚았지만 그때는 힘든 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도 도로댕이 가르쳐줘야지, 밥해 먹여야지. 밤에도 12시 전엔 잠 못 자요. 집안 일도 해야 되잖아. 그래도 못 살고 맨날 빌빌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또 일했는데 마땅한 집 한 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빠가 가고부터는 뭐 시내에서 장사도 하고 이사는 23번이나 댕겼어요. 이날 평생에 그렇게 댕겼어요. 평생 고단했던 삶을 감내하며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지만 행복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8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럼 가장 행복한 건 언제셨어요?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저는 행복한 걸 몰라요. 여태. 그림책 만드는 거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행복했죠. 그날은 즐거운 날이야. 근데 집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또 적적하고. 그렇게 살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고 몸도 고단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게 평생이라면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대가 그랬던 거니까 사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어르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안타깝고 좀 그걸 이해를 못했던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가난했고 힘들었던 삶, 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오신 지혜와 인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상선아, 부지런히 배워. 배우고 싶을 땐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정분아, 너 참 그도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장하다. 순자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미야, 고생 많이 했다. 사랑한다, 김진호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춘천시의 남동쪽을 감싸고 있는 높은 산맥, 대룡산. 이 대룡산 아래에는 사암리라는 농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 이 마을에서 요상한 풍경들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아니, 산기슭 마을에 물고기가 웬 말인가요? 저기요, 대보름 곰지요. 곰지요. 네? 공지어요? 일단 궁금하니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지어라는 물고기를 싣고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체육관. 누가 보면 생선 박스 나르고 건어물 말리는 어물전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 모형을 잔뜩 만들어 놓은 이유, 바로 특별한 행사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공지어 전설로 벌이는 신명나는 놀이마당, 대룡산 공지어 놀이를 소개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한 남자가 마을 뒤쪽으로 우거진 원창곡의 산길을 오릅니다. 자주 다니는 길인지 거침없는 발걸음, 모닝 등산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낯익은 얼굴? 유진규 마이미스트였네요. 그 사암리 약물샘이 공지천의 발원지인데 오늘 그 대룡산 공지어놀이 바칠 정한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창곡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지천의 발원지 약물샘. 이 지역엔 지금도 약물터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을 만큼 유명한 샘이 있었다는데요. 한동안 잊혔던 그 샘을 사암리 주민들이 다시 찾아냈다고 합니다.
150년 전에 한 할머니가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약수를 알아보시고 돌을 다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약수 터라고 그럴까?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지키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게 이 약수물이 피부병에 좋다. 그러는 바람에 약수물도 떠가고 약수물도 몸도 씻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사암리 농악대가 그 이제 정월 대보름에 마을 샘굿을 해야겠다 그래서 샘을 찾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년째 대보름 때 이제 샘굿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물샘을 발견한 이후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샘굿을 하고 있다는 사암리 농악대와 주민들. 지역의 아름다운 민속은 이렇게 문화예술로 승화돼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산기슭 마을에서 공지천 물고기를 잔뜩 만든 이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깨끗한 정화수도 길었겠다. 이제 신명나는 놀이판을 펼쳐볼까요? 지역의 설화를 공유하고 다 함께 즐기는 대룡산 공지어 놀이. 농악대 모자도 공지어 모양이네요. 너무 깜찍합니다. 춘천하면 공지어 설화가 분명히 있고 너무나 유명한데 이거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춘천 시민이 다 함께 야 공지어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태계 선생님부터 이어져서 공지천으로 이어져서 우리한테는 이런 설화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풍년을 기원하고 뭐 번영을 기원할 때 이 공지어처럼 막 사방팔방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막 뛰노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추구하고 싶었어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암리 농악대의 길놀이가 동네면 논밭 사이로 시원하게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사암리 농악. 마을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장단 사이로 느껴지네요. 공지어가 생소한 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난 체험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공지어야, 내 소원을 부탁해. 그런데 공지어 전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날 태계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상노 아이가 이제 여물짚을 이렇게 썰 때가 되는데 여물짚을 썰어서 갖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섞어서 갖다 줬더니까 그걸 갖다가 냇가에 갖다 버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기껏 썰었는데 버리라니.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태계 선생님이 그러면 갖고 와라 이러니까 여물짚을 쓴 그 삼태기를 들고 냇가에 가서 이렇게 확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여물짚이 온통 고기가 돼서 팍 하는 거예요. 그때 태계 선생님이 바로 공자님처럼 이 그 유학이 아주 그 뭐랄까 조예가 깊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자님의처럼 유학이 깊은 태계 선생님이 만든 고기다. 그래서 그 공자님의 공자를 따가지고요 그 공지어가 나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춘천의 공지천을 헤엄치는 신비의 물고기 공지어. 이와 같은 지역 설화들은 멋진 문화예술 공연을 탄생시키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공지어 전설을 담아낸 곰진내 동네북춤 함께 감상해볼까요? 물은 생명이고 어떤 정화작용, 씻김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춤을 추면서 삶에 찌들었던 때를 털어내고 신명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명의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주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옛날에 우리 농료라 그래요. 네, 노동요 중에 하나인데 밭갈이, 그다음에 이제 뭐 모심기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딸린 노래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밭 가는 소리 또는 소모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농사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대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도라를 서로
요즘은 듣기 힘들어진 소리. 하지만 주민에겐 삶과 추억이 담긴 정겨운 소리입니다.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기계 가지고 혼자 하잖아요. 그런 시절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집에서 밭을 갈면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 여기서 한 건 작은 거예요. 아주 구성지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잘했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세상도 몰라보게 바뀌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설화와 밑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꾸준히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한판 놀다 보면 지역 문화도 마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신비한 물고기 공지어야 춘천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고 훨훨 나를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공지어가 저한테 행운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지어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 우리 마을의 소망과 우리 춘천의 소망과 우리 가정의 소원과 건강이 다 이루어지기를 공지어야 함께하자 빈다. 공지어도 건강해라. 춘천 사람들의 마음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공지천 물줄기와 함께 오늘도 춘천을 촉촉히 적십니다. 네, 오늘은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방문했는데요. 최춘옥 문화관광 해설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대도호부 관아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대도호부 관아는 지방 행정 업무를 보던 곳인데 요즘 말하면 강릉시청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관아에서 꼭 둘러봐야 할 기관들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렇죠. 이 관아는 특히 저희 강릉 대도호부 관아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강력시 같은 역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조선 8도 밑에 부가 있고 대도호부가 5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아에서 둘러볼 것은 이제 부사가 업무를 보는 동홍가, 또 이제 객사라고 해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출장을 온 관리들이 주무시는 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사가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동원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칠사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나요? 방문은 사실은 여기가 요즘에는 옛날 그 관아의 역할보다는 도심 속의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중앙시장과 서부시장 사이에 있으면서 강릉 분들이 오고 가는 강릉 분들은 뭐 여기 쉬는 공간도 되고 또 여기가 명주동 골목이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이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왔다 갔다 오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아에서 펼치는 행사들 중에 손꼽을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저희 강릉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강릉 단오제가 있죠. 그 단오제의 시작이 저희 강릉 칠사당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오제는 신께 풍년제, 풍어제를 올리는 그런 기원제이기 때문에 신께 바치는 신주를 빚어야 돼요. 그 신주를 여기서 칠사당에서 빚기 때문에 단오제의 시작이 여기서라고 볼 수 있는 큰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강릉문화원에서 하는 야행이라고 하는 또 아주 멋있는 가을에 하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는데 뭐 서울에서 궁궐에서 야행을 하는 것처럼 저희 강릉도 그 문화원에서 많은 그 행사를 야행을 해서 강릉 시민들이 볼거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많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큰 행사가 봄에,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음력 4월 달에는 신주를 빚는 거고, 가을에는 또 큰 행사가 야행 행사가 또 있죠. 현재 강릉 시민들에게 여기 관아는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을까요? 강릉 시민들의 자부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강릉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영동 지역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 지역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러면서 강릉의 어떤 문화와 또 강릉의 어떤 자연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 강릉 대도후부 관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릉 분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같이 보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